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수업이 이제 중학교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고등학교 교수님들은 간혹 한두 번 이렇게 참여하시더니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따로 반을 구성해야 될 만큼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선생님들만의 연수는 또 처음 제가 뵙는 거라서 나름 고등학교 버전을 좀 활동을 좀 구상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예를 썼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뵈니까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너무 표정들이 밝으시고 미남 미녀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보통 이렇게 오시면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기 일 하거나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 다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눈을 맞춰 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1984년도 3월 1일 날 대구 경덕 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2016년 2월 28일 인천 동인천 중학교를 끝으로 사실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명퇴한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합니다. 야, 30년 몸담아 있던 학교를 미련도 없이 잊어버리는데 3일도 채 안 걸렸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는 가기도 싫다. 그런 말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학교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이제 지금은 행복연구센터에서 이제 지방 연수나 이런 것을 좀 돕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행복 수업과 행복 연수가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계의 화두는 인성교육이죠. 선생님들도 약간의 압박을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중학교라면 자유학기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최고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누가 보내준 동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이거 뭐야? 끝입니다. 참 재밌는 동영상이죠. 근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묻고 넘어갈 수만은 없었어요. 저 엄마가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 아이는 벌써 상자의 활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 상자가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고 있는 아이에게 되짚어서 아이에게 상자, 이게 박스란다 상자를 가르쳐야 하는 저 엄마가 지금 아이의 택배라는 말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공교육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언뜻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어디서 구했냐고요? 아니 어떤 제 아는 사람이 그냥 막 SNS로 보내준 건데 딱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재밌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시나요? 더군다나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행복에 관련된 연수를 들으셨는데 이 행복을 주제로 아이들하고 좀 수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래요. 드셨구나. 그런데 뭔가 이 체인지가 되려면 체인지가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공감할 때 탄생하는 지식,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제가 어느 연수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 지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일정이 남아 있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머리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또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은 하셨겠지만 진짜 네네네 다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 이 PPT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다 공유해 드리고요. 다른 강사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맛에 맞추어서 여러 강사들의 그 하는 모습까지 다 잘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그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선생님들 연수 많이 받아보셨죠? 그게 나의 그 수업에 활용이 되던가요? 거의 안 되죠. 그냥 연수 받을 때 감동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오늘 어떤 결과물을 좀 가지고 가셔서 바로 수업에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려고요. 처음 만나셨으니까 친해지기 활동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복 수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겸해서 행복 수업 사례를 충분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강점 찾기를 카드 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의 강점을 찾으신 다음에 그 강점을 활용해서 나의 첫 행복 수업 계획안을 한번 구상해 보는 걸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선생님들 힘드시지 않도록 중간중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친해지기 활동도 사실 이제 행복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수업하려 보면은 꼭 필요한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기 활동을 몇 가지 해보고 또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네임 텐트 만들고 소개하기인데요. 자, 선생님들 책상 위에 A4 용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건데요. 마이크 안 써도 다 뒤에 들리죠? 네, 그래서 우선 요 끝에 이렇게 받침대가 될 만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은 걸 빼고 3등분 해서 접어주세요. 뭐 꼭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충 이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맞으십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네임 텐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접은 걸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자기 앞에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흔히 많이들 하는 보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남들이 이렇게 보는 요 위치에다가 중간에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 귀퉁이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써주시는 겁니다. 소속, 그리고 자기 맡은 과목,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행복 지수는 얼마다?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지금 갖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 행복 연수에서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 또는 뭐 연수를 오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 30초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선생님들의 단점은 너무 완벽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지금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할 학습을 이제 수업을 준비한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30초 내로 얼른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 쓰시면 됩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되고요. 따로 드릴게요.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PPT 내용 메모하시려고 애쓰시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다 드립니다.
밝은 표정으로 나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친해지기 강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 6명의 공통점을 10개 찾아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거를 3개 찾아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종이에 공통점. 자, 그러면 아까 나눔하실 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조마다 손 들어보세요. 와, 가장 높았던 분. 그 중에 한 분 손 들어. 자, 이분들이 오늘 조장님이십니다. 조장님은 부담스러운 조장님 아니시고요. 조장님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발표할 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공통점자 쓸 때 선생님이 이거 좀 써주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조장님은 명령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3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6명이서 공통점을 10개 찾아보세요. 시작. 이렇게 이제 찾으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하고 이제 10가지를 다 발표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3가지를 골라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럴 때 또 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아주 싼 스티커 있죠. 동그라미 스티커 엄청 산 거 그걸 사다가 이렇게 주고요. 이 10개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뭐 2개 정도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걸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에서도 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런 거 없이 결정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은 거를 이제 우리 조에 발표할 내용이다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 또 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표해 볼까요? 제일 먼저 끝난 조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 그 공통점 다 10개 다 말해요? 3개만. 이거 3개. 가장 저희 조의 매력적인 3가지는요. 저희가 뽑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다 성격이 좋고 같이 잘 웃으면서 명랑한 성격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서 화기애애하겠고요. 두 번째는 다들 미모가 예쁘다는 점. 네, 예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을 다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네, 자, 질 수 없다. 점은 가장 첫 번째 울산에서 온 진로교사라는 공통점이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음은 모두 20대라는 그리고 여기 마음은 20대인데 또 어떤 분은 몸매도 고생한 20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매력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 모두 다 행복하다는 거. 오,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정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과거는 직업에서 찾았습니다. 뭐 여행 작가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짜장면 이렇게 수다 선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죠. 은근 이게 활동적입니다. 그래 열정 있는 게 매력적으로 정했고요. 현재는요 제일 앞에 앉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열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열정. 마지막 미래는 그런 열정을 안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또 아이들도 행복하는 행복
전도사 역할을 해보겠다는 미래의 꿈을 안고 열정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와, 정말.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10가지 의견 중에 매력적인 거 3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예쁜다고 이제 말씀해주신 조가 있는데 거기 추가해서 예쁘고 잘생겼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잘 웃는다. 이렇게 3가지.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저희 조는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니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싫어한다와 니트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목을 따뜻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건강을 잘 챙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6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 경험한 나의 정서는 이 중에 하나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큰 메모지 한 장씩 나누셔서 거기에 내가 최근 며칠 동안 경험한 정서는 어떤 거다 하는 거 하나 쓰시고 어떤 장면에서 그런 정서를 느끼셨는지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집이 울산이지만 아들, 딸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복연수를 와서 주중에 보통 엄마가 방학 때나 주말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주중에 올라와서 아이와 함께 밥을 함께 먹고 함께 또 자고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기쁜 시간이죠. 자, 나는 감사. 아, 네. 네, 좋습니다. 나는 꼭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발표해 주세요. 우리 조장님이 감사한 일을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감사한데요. 누구에게 감사하면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유는 사유는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이 연수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감사. 그래서 이 연수와 관련해서 저희 집에 제가 이동하기 힘든 게 둥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가 힘든데 이 연수 간다는데 동료 친구 쌤님이 기꺼이 즐겁게 제 아이를 정말 대단하네요. 맡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맡아서 사진까지 저한테 막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연수를 어제 받으면서 너무 좋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 숙소 정하고 먹고 여기까지 오고 가고 하면서 지금 제가 10이었거든요. 목표가.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조장까지 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는 평온. 굉장히 많으시네요. 평온. 나는 발표해보고 싶다.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흥미.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 방학 때 제가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운동, 새벽에 걷기, 아침에 일어나서 만보 걷기, 그러면서 또 이제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일단 제가 평온하니까 말하면서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통 평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고요. 평온에 조금 이제 품격을 격상시키면 이런 겁니다. 뭔가 힘들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 연주자다. 그러면 막 오랜 연습 끝에 무대에 서서 쫙 연주를 끝내고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뒤에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희열감, 뭐 이런 것들이 평온이라는 감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흥미 또는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쓰신 분? 없으시구나. 왜냐하면 이 흥미, 관심은요. 지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지금 10가지 단어가 뭔 것 같아요? 긍정 정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행복하다고 말하는 긍정 정서를 좀 세분화시키면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뭉뚱그려서 그냥 행복 이렇게 말하는데 좀 세분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흥미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관심의 대상이 생겼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 희망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뭔가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자부심. 희망이라고 쓰신 분 있으신가요? 희망. 선생님 얘기 꼭 듣고 싶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번 주 해돋이를 좀 보고 왔어요. 향리단에 가서 여수향리단에 가서 해돋이를 봤는데 10명의 일행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혼자 새벽에 올라가서 봤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 해돋이도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교장 교감이 새로 바뀌면서 학교가 이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체제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돋이를 보면서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또 해돋이 보기 쉽지 않죠.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10가지 감정들이 이제 행복을 표현하는 감정들인데요. 우리가 쉽게는 인정이 되죠. 뭐 즐거움, 유쾌, 뭐 감사, 이런 것, 사랑, 이런 것들을 쉽게 뭐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이라든가 고요함, 그 다음에 영감, 경외감,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행복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활동도 한번 해보시면서 행복에 대한 것도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발표를 못해서 서운하다 있으십니까? 서운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카톡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 메시지 있잖아요. 상태 메시지 아니면 그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진 꺼내서 소개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해요. 참 괜찮죠. 아이들 수업 시간에 무조건 핸드폰 쓰지 마라 했지만 이럴 때 이제 한번 이렇게 활용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질문지를 조금, 아이들은 조그만한 장치 하나에도 되게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라 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지,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 한 준비지만 아이들한테 재밌는 질문을 준비하시고요. 6개를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황금 열쇠. 황금 열쇠는 자기가 대답하고 싶은 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3번이 나오면 저는 3번에 대한 답을 하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4번이 나오면 4번에 대한 답을 하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초상화 게임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까 스님들이 다른 거에 너무 반응을 열광적으로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접으셔서 다 본인 이름을 쓰게 하세요. 이름을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또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제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 활동의 이름이 뭐예요? 단체 초상화 그리기. 단체 초상화 그리기.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하시면 자기 이제 그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림 그리라 하면 딱 싫죠.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별로 없어요. 어느 부분을 제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셨죠? 그럼 이제 시작하면은 자기 이름을 쓴 게 이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옆 사람 이름이 저한테 왔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물을 예쁜 부분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20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초만 그리고 띵동 하면은 바로 넘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그 위에 적힌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되겠죠. 보고 아까 그렸던 사람이 이어서 또 그림을 그리고 해서 한 바퀴 돌면 거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오게 되면 자기 특징이 잘 살아날수록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예쁘고 긍정적으로 그려주라 해서 단체 소상화 그리는 것도 참 재밌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왜 남겨뒀냐 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친숙해진 그룹일 때는 밑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장점을 하나씩 써줍니다. 아, 넌 정말 눈이 샛별처럼 아름다워. 혹은 뭐 꼭 외모가 아니라도 아, 너는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되게 친절해. 이렇게 해서 6명에서 또 한마디씩 강점을 적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친해지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인데 오늘 시간상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 박수인데요. 네. 하셨을 때 초등학교 이후에 남학생한테 해봤을 때도 반응이 괜찮았나요? 초상화 게임을 가지고 남학생한테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흔히 쓰는데 남학생들도 다 좋아해요.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 행복 스님들이. 자,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또 활동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잠깐 모델이 돼 주실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행복하면 성공한다 하는 이제 일반적인 걸 했는데 이제 행복 수업을 하시다가 자기만의 구호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8글자 구호를. 예를 들면 뭐 감사일기 매일 쓰자라든가 뭐 관점 받고 세상 보기라든가 이렇게 자기 조별로 8글자가 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8, 4, 2, 1 이렇게 하는데요. 자, 둘이 마주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한 다음에 딴딴딴딴딴딴딴딴. 그다음 행복하면 성공한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행복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또 짝꿍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만의 구호를 정해도 되고 또 하나로 통일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기차박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6분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이분 열정적인 우리. 그래서 이렇게 줄을 한번 써보세요. 일렬로. 자, 이제 조금 지루하고 이럴 때는 좀 안마가 필요하죠. 안마를 하는데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행복하면 성공한다. 뒤로 8번. 행복하면 딴딴딴딴. 그러면 안마도 되고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행복하면 성공한다. 뒤로. 아니. 틀렸죠? 행복하면 딴딴딴딴 성공한다. 딴딴딴. 그래서 안마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초반에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아이들이 그 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하셔서 이런 활동들을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분위기 이제 매끄럽게 수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열심히 들으셨겠지만 우리 중학교 행복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비교하지 않기를 통해서 저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이미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마음을 갖자. 그래서 비교하지 않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자신감, 그렇죠. 자아존중감이죠. 자아존중감. 그래서 다음 이렇게 둘째 시간에 본인의 강점을 찾아보고 존중감을 높이는 활동을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마음만 행복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삶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표 정하기. 목표 정하기라는 것이 그동안 뭐 해왔던 네가 무슨 직업이 될래 이런 게 아니라 넌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밝힐 것이고 네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가치 찾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 세우기로 하고요. 음미하기 몰입하기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뭡니까?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놓치죠.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미하기와 몰입은 현재를 잘 챙길 수 있는 방법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미와 몰입은 조금 다른 것이 몰입은 뭐예요? 주의를 잊고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몰입을 통해서 그 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경험이 사실은 인간을 불연속적으로 성장시킨다고 해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불연속으로 성장하는데요. 그런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미는 어떤 걸까요? 몰입의 반대죠. 몰입은 주의를 잊고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라면 음미는 내 의식과 감각을 다 열어서 주위에 집중하는 거죠.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 무슨 대상이든지 간에 음미하는 이런 활동들이 현재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실제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로부터 가장 힘을 받고 관계로부터 가장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에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이제 연수를 듣고 이것을 접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좋긴 한데 너무 많다. 저 9가지를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뭐 저 9가지 중에서 그래도 뭔가 더 중요한 한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는데요. 제가 행복 수업을 이제 쭉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소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행복 수업을 마치면서 느낀 제 소감을 제가 기차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기 위한 9가지 덕목들은 이렇게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객차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종착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어느 객차에 올라타는지가 문제가 됩니까? 상관없죠. 어느 객차에 올라타도 행복에 종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요.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요. 개인적인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딱 꽂히는 주제와 행복을 발견하는 그 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 목표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고 그 이야기만 해도 제가 1시간은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저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제 홍영일 팀장님 같은 분은 음미하기, 평소에 놓쳤던 그 음미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알았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이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관점 바꾸기, 어떤 아이는 감사해, 어떤 아이는 나누고 베풀기 딱 꽂혀서 거기서 스스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번 객차에 올라타면 다른 객차로의 이동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주제에 꽂혀서 정말 자기가 실천해봄으로써 어떤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다음 주제로서의 전이가 굉장히 쉽더라는 겁니다. 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행복 수업을 하면 아이들도 어느 아이가 어느 주제에서 행복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9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심화 연수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수업 시연하는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이 교과서에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복해지는 길이 9가지고 1장이 뭔지 아십니까?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수업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뭐가 어렵습니까? 시작이 어렵죠. 시작만 되면 그 다음은 뭐 선생님들이 가지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터들 보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쌓은 그 티칭 기술을 가지시면요. 시작만 하면 그 다음은 열리는데 시작이 진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것인지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교사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이길래 왜 내가 이 행복을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선생님들은 하우에 지금 더 관심이 많으세요. 빨리 돌아와서 어떻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우보다는 why. 왜 내가 이 행복을 가르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진행하기 어려운 수업이 행복 수업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뭐는요. 무한 공개합니다. 모든 자료를요. 원하시는 대로.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고 또 뭐 웹하드에 올려져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아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정도로 자료가 공급이 될 텐데요. 오늘 저는 왜 내가 이 행복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을 조금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좀 길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80년대, 90년대는 꽤 행복한 교사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뭐 학급 간 성적 비교, 그쵸? 학교 간 성적 비교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궈내는 성적, 그 다음 아이들이 뭐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하는 성과 이런 것들이 교사의 실력을 증명하는 시대였죠. 사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고요. 성과가 있는 만큼 제가 인정받고 유능한 교사라고 생각했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이 되면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다시 보직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직교사는 또 나름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늘 아이들만 상대하다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학년부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고생하면 학년 전체가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그래서 우리만의 조회도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 학년만의 소풍도 기획해보고 굉장히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 드디어 전혀 이렇게 생활 지도가 정착되지 못한 신설학교에 제가 오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첫 번째는요. 잠자는 아이들. 저는 나름 강의력이 있는 교사라고 자부했는데요. 자는 아이들이 보통 뭐 한두 명은 언제나 있지만 이게 한 20%를 넘어가니까 이건 정말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정말 죽을 맛이죠. 처음에는 아이들을 깨우죠. 그렇지만 그 깨워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 자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느냐. 그런 자책감. 그 다음에 까칠한 학부모님들. 이거 옛날에는 지원자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거의 감시자 수준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관계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존재감 없는 교사.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데 저는 항상 좀 권위를 존중받고 싶잖아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데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종치고 나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별의 별짓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나타났다 자리에 앉자라든가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유 미안해라 파우치를 걷어들인다거나 싸우던 거 그만두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단련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정말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투명인간 취급받은 느낌? 그게 저는 참 견딜 수 없어요. 저 아이들에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배 교사한테 배워야 하는 선배. 옛날에 선배는 대단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선배한테 모든 걸 배웠습니다. 생활기록부 쓸 때 쫙 모아놨던 오프라인 자료 탁 내주시면 이야 선배님. 그리고 생활지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이 PC 기반이 되면서부터 선배는 선배 구실을 할 여지가 없어요. 다 물어야 됩니다. 야 이거 아니 그 나이스에서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까먹어요? 배워서 하고 나서 며칠 있다 하면 또 까먹는 거예요. 또 물어봐야지. 와 시험지 편집할 때요. 현란한 편집 솜씨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막 낑낑대고 있으면 주세요. 짜증내면서 가서 막 탁 스캔해와가지고 멋지게 하고 저는 기죽지요. 그런 것들에서 정말 저는 도대체 학생들에게도 동료 교사에게도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지고요. 그래도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존심을 제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더 아이들한테 군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어떤 그 현실의 안주에 있을 때는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쵸?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이쪽한테 위해를 가한 거죠. 이 장면만 생각하면, 그쵸? 사과를 받고 싶고, 막 이 좁은 틀로 보면은 이렇습니다만, 조금 더 큰 틀로 보면은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은요, 전혀 아니죠. 이 맥락 속에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해결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인데 한 번도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 30년 동안에 소집만 되었지 정말 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행복연수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한 겁니다. 저 이 상황을 탈피해 보려고요. 저 연수 많을 때는 298시간까지 들어봤어요. 1년에. 뭔가를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해결점이 안 보였어요. 근데 드디어 행복연수에서 저는 이제 해결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교수님 강의에서 가 돌아가는데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맞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이 이 성공해야 행복하다 뭐 이런 명제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삶의 배경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질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성공에 두고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죠? 세계가 놀랄 만한 짧은 시간 동안에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폐해가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고요. 내가 교직 생활에 행복했을 그 당시는 그 프레임에 나도 같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그 프레임에서 같이 돌아갔기 때문에 성적 지상주의가 불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고 기적을 이룬 힘의 원천이 경쟁의 힘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 물질적인 기반을 이룬 지금은 그 경쟁의 힘이 오히려 우리들, 그렇죠?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심리적 원인이 돼 있다는 사실을 연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경쟁을 뚫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닌 것 같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지? 이 힘듦을 극복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네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지. 좋은 직장 얻어야 또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지 않겠니? 하는 프레임이 사실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결승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질주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열심히 성공해봤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물질이나 그런 경쟁의 성공 너머에 있는 어떤 제3의 성공을 꿈꾸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연수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서 인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을 인지하니까 그 다음에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프레임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였다면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바뀌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제시되어야 될 덕목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저는 행복 수업에서 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오후 강의의 초점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을 가운데 두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행복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종속 변인이죠. 내가 뭘 해야, 성적이 좋아야 행복하고, 예뻐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물질을 가져야 행복하고,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행복해야. 그래서 이제 행복 교과서의 주된 내용이 이거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들이 이제는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행복을 가르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 잠도 푹 자고 입맛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성과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가고. 심지어 뭐까지요? 행복한 사람은 외모가 매력적으로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모가 매력적이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행복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 자료들은 오후에 교수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달라진 시대상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수에서 얻은 감동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자마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노래가 이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있는 거 아시나요? 이덕화 주연의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세요? 예. 많이 쓰면서도 사실은 그 유래를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면서 그 유서에 남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상황을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크게 저는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이 노래를 빵빵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이상해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외치고 싶지? 그렇대요. 한번 외쳐봐. 그러면서 이게 1986년에 나온 영화요, 노래였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럼 무슨 순이니? 혹시 배워본 적 있냐? 선생님도 사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했지만 그러면 무슨 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 고민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신념 아래서 너희들한테 강요하고 지금 이렇게 왔던 것을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 행복연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이 행복 수업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행복해야 성공한다면, 성공해야 행복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러나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행복해지는 법을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행복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어서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목록을 암기하게 했습니다. 파트너를 해서요. 큰 제목 읽고 예를 들면 관점 바꾸기 하면은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덕목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왜 외우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곧 듣게 될 텐데요. 요거는 강의 듣고 하시게 넘길게요. 강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행복 퀴즈를 통해서 이 9가지 덕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선생님들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 행복해요?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금방 답이 나와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조금 당황스러워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내 행복을 말해야 되지?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데 남편 생각하면 이런 갈등이 생기다. 그래서 이런 덕목을 알고 있으면 자, 정말 내가 평소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지 어떤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근거로 내가 행복하다 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저는 첫 시간에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 그림 보시고요. 제가요 이미 너무 그림을 봐버렸죠. 이제 제가 제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저 그림에서 도형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세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세모, 작은 세모, 큰 세모, 네모,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도형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자, 8가지. 9, 10, 11, 12, 13, 14. 그 이상. 몇 개? 16개까지. 난 더 이상이다. 16가지 세웠군요. 제가 다른 연수에서 보면 23개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 몇 개 찾으셨어요? 그렇게 못 찾고 8개 찾았어요. 8개 정도 찾으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까 그 그림 속에 시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시계 있었군요. 시계가 혹시 몇 시를 가르치는지 아셨나요? 9시. 맞아요. 10시 10분이었어요. 자, 그 속에 집이 있었나요? 예. 집이 있었나요, 선생님? 잘 모르죠. 집이 있었는데 집이 들어가는 대문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 예, 빨강색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다 봤는데 잘 못 찾았죠. 그 다음에 버스가 있었나요? 네. 버스에 사람이 몇 명쯤 타고 있었을까요? 3명? 5명 정도 타고 있었어요. 네. 사실 이거 뭐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이거 뻔히 보고도 왜 빨간 대문 시계 잘 못 보셨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제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상황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문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을 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박영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작은 연구소가 질문 디자인 연구소예요. 이분은 질문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품는 질문이 우리를 디자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시간에 사과와 함께 앞으로 행복을 이렇게 배워가겠다는 것과 함께 주제를 먼저 암기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다 생략할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고요. 돈은 또 교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그동안 그 산업시대에 맞는 가치관으로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그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공부해라 외에는 다 하지 말라요. 교복 고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침 뱉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행복국가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하라, 하라, 하라. 그것도 그동안은 야, 네 공부해가지고 네 그 고생한 부모를 생각해야지. 야, 너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럴 수가 있니? 너 학교 명예 명신 다 시킨다. 그게 아이들한테 씨알이나 먹히는 얘기였겠어요. 지금은 어차피 다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이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 개인주의가 이미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런 게 씨알이 먹혔겠어요. 그러니 아이들과 사이가 얼마나 원활치 못했겠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다 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매력적인 메시지예요. 이런 매력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그 행복감이 행복연수를 마칠 때 저는 정말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바로 가서 수업을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이제 관점의 변화인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하면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죠. 꼭 추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또 한 번 머리가 번쩍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마저도 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냥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정의 내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게 뭐야? 의미나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조가 있었다는 것을 배우는데요. 제 머리가 찡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좀 영적이고 좀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가 어디로서부터 비롯되는가 뭐 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저 하하호호 즐겁기만 한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도대체 이 아이들하고는 도저히 달라서 어떤 접점을 못 찾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저를 참 괴롭히는 원인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심리학자들마저도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이 생각이 좀 우습지만 저를 번쩍 놀라게 했어요. 아이들을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걸 배웠죠. 이거는 항상 우리는 이걸 1차원적으로 즐거움이냐 재미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죠? 신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선생님들은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당연히 의미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저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 수업을 통해서 즐겁고 신나는 삶,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배우고 너무나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 행복 수업을 통해서 나는 평소에 놓쳤던 즐거움을 좀 되찾는 삶. 아이들에게는 즐겁기만 한 삶에서 조금 더 의미가 부여되는 삶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행복 수업이 좋았고요. 이걸 좀 다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죠. 행복에 대해서 쓸 때는 딱 이겁니다. 그렇죠? 옛날 이야기 끝에 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의문이 없죠. 그전에는 엄마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 저떻게 됐어 묻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끝. 그 다음에 결혼하는 부부한테 마땅하게 할 말이 없어. 뭐?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 정도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했고 그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아서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 수업을 통해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다 넘길게요.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한 분 있으시네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그래서 영화는요. 이 정신과 의사, 헥터라는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매일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사실은 행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았어요. 뭐 그 환자들도 많고 또 사랑해주는 애인도 있고 아주 뭐 만족한 삶이었지만 자기가 이제 그 환자들에게 늘 불행하다고 하는 그 환자들에게 행복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정말 난 알아보고 싶다. 행복이 뭔지 알아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지금 여자친구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수첩을 하나 선물합니다. 이 수첩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나서 참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면서 그 만나는 장면에서 저 사람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메모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만나게 되고 이것을 아이들과 한번 보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행복이 뭔지를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미국의 대학의 어떤 심리학 교수님 강의도 듣게 돼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인데요. 이 교수님이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냐 하면요. 지금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저걸 쓰고 앉아 있으면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세 가지를 생각한다. 네가 제일 행복했을 때, 그 다음에 두려울 때,
그리고 슬플 때 세 가지 상황을 순서대로 하는데 그 순서는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싶은 순서대로 얘기를 하라 그래요. 이 쓰고 생각을 하면 밖에서는 그걸 알아맞혀요. 왜냐하면 뇌파가 다른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 네가 생각한 순서가 이거였지 하면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직면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이제 두려운 장면에서 아까 그걸 생각해요. 막 그 권총으로 쥐를 쏴주는 그게 이제 자기는 제일 두려웠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프고 행복했던 걸 생각하는데 막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깊이 빠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상황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문을 하고 이런 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통화가 되면서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말 내가 알았다. 나는 이제 돌아가서 내 여자친구와 환자들에게 해줄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정말 행복할 권리도 능력도 의무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낸 수첩에 적혀있던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건 뭐였을까요? 11번에 두려움은 행복을 가로막는다. 아까 그 장면에서 두려움이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걸 메모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여주고 아이들과 자기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도대체 어떨 때 행복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꽃배시 행복 여행이 아니라 이제 나만의 행복 여행을 이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 시간은 지금 11시 5분이니까 조금 쉬셔야 되겠죠? 네. 그럼 한 10분 쉬시고 11시 10시 15분인가요? 지금 11시 15분인가요? 그럼 네. 그럼 11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